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열의 9은 이 사람의 이름을 댈 겁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빛의 정체를 파헤쳤으며 현대 수학의 기초인 미적분까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숫자로 풀어냈던 그야말로 이성의 화신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천재에게도 인생 최대의 흑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지금 돈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날려버린 사건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 천재의 눈을 가렸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거대 금융 사기극이자 천재 뉴턴마저 무너뜨린 탐욕의 공식, 바로 남해 거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1720년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스페인과의 오랜 전쟁으로 나라 국가는 텅텅 비었고 국가 채무는 감당할 수만큼 불어난 상태였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낭만적이죠? 바로 남해 회사, 사우스시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는 정부에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우리가 나라 빚을 대신 갚아줄 테니 대신 남미 지역에 대한 독점 무역권을 달라는 것이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남미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금과 은이 넘쳐나고 신기한 보물이 가득한 기회의 땅, 엘도라도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골치 아픈 빚더미를 회사가 떠안아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남해 회사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공룡기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남미의 무역권을 꽉 쥐고 있던 건 영국이 아니라 스페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스페인이 순순히 영국 회사의 문을 열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남해 회사가 내세운 독점 무역권은 실체가 없는, 이름만 화려한 빈 껍데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해 회사의 경영진은 이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스페인이 무역 항구를 개방하기로 했다더라. 배 한 척만 다녀와도 금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일 거라더라.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런던 시내의 커피하우스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조회수를 노린 가짜뉴스가 온 시장을 뒤덮은 셈입니다. 여기에 남해 회사는 아주 파격적인 금융기법을 도입합니다. 정부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채권을 남해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자도 쥐꼬리만큼 나오는 나라 빚증서를 가지고 있느니 곧 대박이 터질 남해 회사 주식을 갖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 계산이 서자마자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천체지 20년 초에 128파운드였던 주가가 단 몇 달 만에 300파운드, 500파운드를 넘어 8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가 되는 수준이었죠. 이쯤 되니 런던은 그야말로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시민부터 귀족, 성직자, 심지어 왕실 사람들까지 모두가 남해 회사 주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주식 이야기 말고는 대화가 안 통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광기의 한복판에 우리의 천재 아이작 뉴턴도 서 있었습니다. 사실 뉴턴은 처음부터 이 유행에 휩쓸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답게 아주 냉철했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일찌감치 주식을 사서 적당한 시점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때 그가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7,000파운드, 지금 가치로 수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역시 천재는 다르죠. 남들이 흥분할 때 차분히 이익을 실현하고 시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뉴턴이 시장을 빠져나온 뒤에도 남해 회사의 주가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올랐습니다. 800파운드를 돌파하더니 마침내 꿈의 숫자라는 1,000파운드 고지까지 넘보게 된 겁니다. 이때 뉴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벌써 팔고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벌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까지 떼돈을 벌어 떵떵거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포모, 즉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던 천재도 이 질투와 박탈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뉴턴은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주가가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무렵 자신이 가졌던 전 재산을 털어넣어 다시 남의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그것도 처음 팔았을 때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에요. 고점에 물린다는 말, 바로 이때를 위해 만들어진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턴만 그랬을까요? 당시 런던에는 남의 회사뿐만 아니라 온갖 황당한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연구기관을 만드는 회사, 머리카락을 거래하는 회사, 심지어는 내용이 무엇인지 절대 알려주지 않지만 나중에 큰 이익을 줄 거라는 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웃음이 나오시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사기극에 눈이 멀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이제 거품이 터질 시간입니다. 1720년 8월 주가가 1,000파운드를 찍고 난 뒤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회사 내부자들이 조용히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회사가 약속했던 남미 무역의 성과는 단 한 건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 명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자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9월이 되자 주가는 700파운드로 내려앉더니 10월에는 200파운드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말 그대로 수직 낙하였습니다. 런던 시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의 비명이 가득했고 파산한 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영국 경제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죠. 그리고 우리의 뉴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 사건으로 2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잃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40억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평생 연구와 업적으로 쌓아온 부가 단 몇 달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큰 충격을 받은 뉴턴은 이후 죽을 때까지 자기 앞에서 남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유명한 탄식을 남기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만큼은 계산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남해 거품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300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 묻지마 주식 투자, 닷컴 버블까지 시대와 기술만 바뀌었을 뿐 인간의 탐욕과 군중 심리가 만들어내는 비극의 공식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천재 뉴턴조차 계산하지 못했던 건 주식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사람이 돈을 벌 때 느끼는 시기심, 그리고 나만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불안함이라는 인간의 본성이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투자처를 보며 마음이 급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은 벌써 이만큼 벌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300년 전 뉴턴이 흘렸던 그 뼈아픈 눈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가장 밝았던 천재를 무너뜨린 건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조급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화려한 수익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광기 섞인 유혹 앞에서 내 중심을 지키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찾아냈던 천재도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블랙홀 앞에서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참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자산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방어선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